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요거는 한수원이나 또는 그 한국전력공사에서 주로 출제되는 형태입니다. 다른 데서는 출제될 이유가 일이 거의 없어요. 다른 기업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건데, 다음 표는 주택용 전력 저압의 하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량별 전기요금표와 주택용 전력 저압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하는 A씨의 7월 태양광 상계요금 고지서이다. 이를 바탕으로 A씨가 7월에 지불해야 할 전기요금, 이거 계산해보래. 근데 선생님 이것도 봐. 왜 선택지에 이거 보기를, 선택지를 먼저 갖다 놨는지 보세요. 먼저. 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왜? 문제 풀기 전에 얘를 먼저 보는 거야, 얘를. 얘를 왜 봅니까? 얘를 봐서 뭐 어쩔 건데요? 내가 계산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지, 대충 어느 정도 되겠네. 이걸로 답이 나오는지, 그거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일단 주택용 저압, 전력의 하계, 사용량별 전기요금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플러스 전력량 요금, 누진제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일에 이 사람이 전력 사용이 300kW 이하로 사용하면 기본요금이 요거예요. 그리고 전력 사용량 요금이라 그래. 사용량 요금. 전력 사용에 따른 요금은, 그죠? 자기가 사용한 거에 1kW당 93.3원이니까 곱하기 자기 사용량. 그러면 돼요. 그런데, 자, 300kW를 넘어가는 경우야. 초과하는 경우? 그럼 기본요금 이걸로 바뀌어요. 1,600원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기 사용량이 300kW까지는 이걸로 계산돼요. 여기 곱하기 300 하면 돼. 그럼 초과분 있죠, 초과분. 그 초과분에 대한 것만 이걸로 계산돼요. 이걸로. 그 다음에 만약에 450kW를 초과해서 사용했다. 그럼 기본요금이 이걸로 바뀌어요. 그럼 그때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곱하기 300kW까지는 요 금액, 그 초과되는 150kW, 450kW까지, 150kW까지는 요 금액, 그걸 초과한 금액, 그걸 초과한 값은 여기에 다시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합산해야 돼. 그게 전기요금입니다. 그런데,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기가 아주 짜증나잖아. 187.9원 곱하기 얼마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보고 판단하는 거야. 얘를 내가 187.9원인데 저거 그냥 188원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별 상관없겠죠? 왜? 150kW 해봐야 0.1원에 곱하기 0.1 하면 어떻게 돼요? 15원밖에 차이 나, 15원. 이거를 내가 188원으로 계산해봐야 0.1원 차이잖아요. 1kW당. 그 150kW면 아무리 최대로 차이 나도 15원밖에 안 돼. 근데 여기 차이가 어때요? 엄청 커요. 이게 거의 만원, 그죠? 거의 만원 가까이, 그죠? 몇천 원씩 차이 나요. 그러면 10m는 그 무시해도 되잖아요. 그치? 100m도 무시해도 돼요. 그쵸? 한 몇백 원까지는 무시해도 돼요. 그냥 대충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놈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선택지의 보기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내가 계산할 때 여기 주어진 요 값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막 반올림해서 계산해도 되는지, 그거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갔나요? 자, 이제 가볼게요. 자, A씨 7월 태양광 상계요금 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 그죠?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자, 유효 전력 양계는 전월, 당월.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계량기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예요? 요거. 500이죠, 500. 즉, 요게 500이에요, 500. 500kW 썼다는 얘기입니다.
500kW 썼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전 전력량은 유효 전력량계 요거 이게 500이라는 뜻이야. 500kW를 사용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무효 전력량 빵이고 그 다음에 잉여 전력 대기 지침은 유효 전력량계 전월이 1651, 당월이 1750이니까 요거 차이가 얼마예요? 100이죠. 100. 그죠? 100이고요. 상계 전력량은 수전량 상계 해가지고 미상계 잉여 전력량이 전월분 50, 당월분 빵에서 소계가 50. 상계되지 않은 잉여 전력량, 남은 전력량. 이게 뭐냐면 이제 핵심은 요거야. 핵심은 요건데요. 여기 봐요.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해 줘야겠죠? 자, 모든 전력량은 계기 지침의 당월 수치에서 전월 수치를 빼서 구한다. 전기요금은 상계 후 당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요놈이야. 요놈. 상계 후 당월 사용량은 수전 전력량의 유효 전력량계 요놈이죠. 500. 요놈 여기에서 잉여 전력량의 유효 전력량 요놈이죠. 빼라고 얘기해요. 빼고 또 이것도 또 빼. 빼기 전월분 미상계 잉여 전력량으로 구하. 즉 요거 전월분 50. 요거. 그쵸? 됐습니까? 이걸 빼서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요거 빼기 요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500 빼기 100 빼기 50 즉 350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사용한 전력은 500kW를 사용했지만 맞죠? 그 중에 이거는 잉여 전력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그 태양광을 설치하면 거기서 전력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 전력 거기서 발생한 전력량, 거기서 쓰고 남은 전력량이 있잖아요. 그게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야. 이걸 상계시켜 주는 거죠. 근데 그 전월에도 50이 남았었대요. 그러니까 즉 150이 남은 거니까 요거 빼고. 왜? 이거는 다시 한전에서 팔아먹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한전에서 500kW의 전력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가 나한테 지금 남은 전력이 150kW 있으니까 나는 350 쓴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350이다. 오케이? 그러면 갑니다. 자, 이제 350kW를 사용했습니다. 전기요금 계산해 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1,600원 들어가고요. 기본요금 1,600원에 자 300은 여기에 300kW까지는 그러면 50kW가 초과됐죠. 초과된 거는 여기 곱하기 50 이렇게요. 됐나요? 근데 자 이거를 이제 계산하는데요. 이거를 봐봐. 93.3 곱하기 300 3309 3309 그치? 그러면 39 27 3309 3309 27,990원 이렇게 되죠. 그죠? 요거는 뭐 계산이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요거 187.9 곱하기 50 그냥 188로 계산하라고. 그래도 별 차이 없으니까. 그냥 188로 계산해. 요걸로요. 됐나요? 이거 한 200으로 계산해도 내가 볼 땐 큰 차이 없을 거예요. 200으로 계산하면 2.1이니까 50 한 100 얼마 차이 나요. 100 얼마. 200으로 계산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걸 그냥 200으로 200은 안 되는구나. 190. 200은 안 되고요. 190으로 계산했을 때 100 얼마 차이 날 거예요. 근데 좀 불안하면 그냥 188로 계산해요. 188로 이렇게 58에 40 515 이렇게요. 됐나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9,400원 이렇게요. 그럼 실제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여기에 일단 할까요? 90에 3에 6 이렇게 되죠? 여기에 1,600원. 1,600원. 이렇게 하면 38,909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조금 적어요. 내가 이걸 188원으로 계산했으니까 38,800 얼마 아니면 980 얼마 차이에요. 딱 5원 차이 나네. 5원 차이 나죠. 0.1에 곱하기 50이니까. 이해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거 90원 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이거를 그냥 93원 곱하기 300 이렇게 해도 돼요. 339, 397 27,900원. 그러면 몇십 원 차이 나요? 몇십 원 차이 나죠? 그 정도로 무시해도 돼요.
몇십 원 정도는? 그럼 이거 올리고 그냥, 그죠? 188 곱하기 50. 그러면, 아까 940이었나요? 188, 188, 5. 맞죠? 949, 9,400원. 이렇게 1,600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가까운 놈 찾으면 돼. 왜? 이게 차이가 크거든. 이해 갔습니까? 요런 식으로 근사값으로 대략 계산해도 상관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요? 자, 요 정도 하고, 자, 이번에는 2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2회. 요 정도 하겠습니다. 2회로 넘어가 볼게요. 2회. 자,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문제인데요. 요게 이제 명제 문제 중에서는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조금 까다롭게 생각하는 형태입니다. 명제 중에서는 이런 형태의 문제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가와 나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자, 명제들 사이에는 일정한 논리적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명제들의 쌍은 가예요. 가. 이제 하나의 명제, 그 명제 1이 참이면 명제 2, 다른 명제의 요 놈도 반드시 참이된다.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다음에 또 어떤 명제들의 쌍은 이제 나예요. 나는 하나의 명제, 즉 명제 1이 참이면 명제 2, 다른 명제는 반드시 거짓이고 명제 1이 거짓이면 다른 명제는 반드시 참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가의 상황하고 나의 상황을 맞게 올바르게 사례로 잘 들어놓은 거를 여기서 골라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도 선택지를 먼저 해놨죠. 그치? 그럼 가의 사례를 먼저 찾는 거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의 사례 먼저 찾은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나의 사례 찾으면 되죠. 그치? 그러면, 자, 가의 사례는 명제 1이 참이면 다른 명제가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거야. 맞죠? 볼까요? 자, 기억부터 볼게요. 폐암 환자들 중에는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 중 누구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폐암 환자 중에서는 본인도 담배 안 피고 가족들도 하나도 담배를 안 피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폐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환자도 있다는 얘기죠. 자, 상당수의 폐암 환자들은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며 그 중에는 30년이 넘게 담배를 피워온 사람들도 얘랑 얘랑 무슨 관계예요? 얘가 참이라면 얘가 반드시 참이에요? 얘가 참이에요? 전혀 관계없죠. 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폐암 환자들 중에서 담배를 전혀 근처에도 안 가는데도 폐암에 걸린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명제고, 얘는요 대부분의 폐암 환자들은 담배를 오랫동안 피운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참거짓과 얘가 참이면 얘가 거짓이에요? 아니죠. 참거짓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 다음 태양계 밖의 외계 행성계인 개자리 55의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행성 A의 공전 궤도는 행성 B의 공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참이래요. 행성 A의 공전 궤도는 행성 B의 공전에 영향을 미치는 게 참이래. 만일에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입니까? 행성 A는 항성이 데려다 실패한 행성이라 불릴 정도로 큰 부피와 질량을 이거는 공전 궤도에 대한 거고 이건 큰 부피와 질량에 관한 건데 참거짓에 대한 연관관계를 여기에서 얘가 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 없어요. 가하고는 자, 디귿을 볼게요. 모든 고양이는 육식성이며 혀에는 가시돌기가 돋아 있다 그랬어요. 얘가 만일에 참이라면 페르시안 고양이 중 혀에 가시돌기가 없는 개체가 발견된 적은 없다. 얘가 참이면 당연히 참이죠. 그죠? 왜? 모든 고양이는 육식성이며 혀에 가시돌기가 돋아 있다. 모든 고양이는 혀에 가시돌기가 돋아 있다 그랬거든요. 맞죠? 페르시안 고양이, 이거 얘도 고양이잖아. 얘도 고양이죠? 페르시안 고양이 중에는 혀에 가시돌기가 없는 개체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다. 얘가 참이면 얘는 당연히 발견돼서는 안 되죠. 그죠? 모든 고양이는 혀에 가시돌기가 돋아 있어야 되니까 가시돌기가 없는 페르시안 고양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얘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사례, 가의 사례 딱 맞는 게 바로 디귿이에요. 디귿. 그러면 다시 갑니다. 가의 사례 딱 맞는 게 디귿이거든요. 그럼 1, 2, 3번 빼고 디귿이죠. 리을, 미음 중에서 나의 사례를 찾으면 되죠. 그치? 그럼 기억, 니은은 볼 필요가 없어요. 볼 필요가 없고 자, 리을하고 미음 볼게요.
자, 방탄조끼 M9는 모든 소총의 탄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얘가 만일에 참이라면 특수부대에서 사용하는 적용용 소총인 SSG-67은 어떤 방탄조끼도 뚫을 수 있다. 얘는 거짓이죠.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왜? 모든 소총의 탄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랬으니까요. 얘가 참이면 얘는 무조건 거짓이에요. 맞죠? 모든 소총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적용용 소총이 이거는 어떤 방탄조끼도 뚫을 수 있다? 거짓이죠. 얘가 참이면. 이해했습니까? 그쵸? 오케이?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나에 대한 가장 적절한 사례로 볼 수 있죠. 명제 1이 참이면 명제 2가 반드시 거짓이니까요.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요거겠네.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자, 리을도 한번 볼까요? 루비듐이란 광물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경우 진한 붉은색을 띠는 성질을 지녔다. 이게 만일에 참이라면 루비듐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요거는요? 진한 붉은색을 띠는 성질을 지녔다 그랬거든요. 그죠? 루비듐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이것도 봐야 되네? 그죠? 이것도 봐야 되는구나. 이거 루비듐이란 광물은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경우 진한 붉은색을 띠는 성질을 지녔다. 이게 만일에 참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루비듐 중에는 알코올 램프로 가열할 때 진한 붉은색을 띠지 않는 것도 있다. 이거 거짓이네. 이것도 되네요. 되죠?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이거 4번이 답이 아니네. 다시 확인해 봐야 돼.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요거 헷갈립니다. 요거 볼게요. 여기에 둘 다 요거 만족해. 요거 맞죠? 하나의 명제 1이 참이면 다른 명제 2는 반드시 거짓이 되고 요거 만족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만족해야 되네. 이것도 명제 1이 거짓이면 다른 명제는 반드시 참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것도 봐야 돼요. 자, 이제 이게 거짓인 경우 얘가 반드시 참이 되는지 볼게요. 얘가 거짓일 때 얘가 참인 경우 되는지. 자, 방탄조끼 M9은 모든 소총의 탄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게 거짓이래요. 거짓이 됩니다. 즉 모든 소총의 탄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예요. 그죠?